공급업체 소싱 과정을 통해서 공급업체에게 RFQ를 전달하고 공급업체는 서플라이 포털을 통하여 입찰 요청받은 항목을 확인하고 응찰 내역을 입력한 다음 향후에 구매자가 공급업체들이 응찰한 내역들을 비교 분석하고 공급업체들을 선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큐먼트에 네고시에이션을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다른 모듈과 마찬가지로 요 랜딩 페이지에서는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 네고시에이션 정보들,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 네고시에이션 항목들, 최근에 수행한 액티비티들, 네고시에이션과 관련되어 받은 메시지들,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먼저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타스크에서 Create Negotiation을 클릭을 합니다. Create Negotiation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떤 비유로 만들 것인가, 네고시에이션 타입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저희는 RFQ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네고시에이션 스타일은 어떤 걸 쓸 것인가, 일반적인 항목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TB, CB가 들어가 있는 투 스테이지 네고시에이션을 쓸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스탠다드 네고시에이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네고시에이션 템플릿이라는 건데 각각의 스타일별로 네고시에이션 템플릿들을 각각 만들 수 있어서 여기서 많이 쓰이게 되는 소싱 템플릿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것을 그때그때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랩톱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랩톱 구매고 그 템플릿에 정의되어 있는 아웃컴, 즉 해당 소싱이 완료됐을 때 계약을 만들 것인가, 구매 오더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템플릿 안에 단가 계약을 만드는 거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픽스된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고시에이션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는 이 것을 트레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트레인 구조에는 앞서 설명드린 템플릿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처음에 보게 되는 커버 페이지 부분, 그리고 오버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당 건에 대한 RFQ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 소싱권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저는 12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고시에이션 관련되어 있는 템플릿들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규칙들,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리퀘어먼트는 공급업체들에게 요청을 하여 받게 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템플릿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템플릿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내용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회사 소유의 유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매하고 있는 셀링 아이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정의해 놓고 공급업체들에게 단가 이외에, 항목별 단가 이외에 이런 정보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공급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라인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템플릿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품목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RFQ에 추가적으로 더 소싱을 해야 될 항목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항목을 선택을 해서 제외를 한다던가 그렇다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에 있는 것들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견적건이 아이템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에스티메이티드 퀀티티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 하나로 바꿔볼게요. 컨트랙트 텀즈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요 네고시에이션이 완료가 됐을 때 법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어떤 계약에 대한 문구 조항인 건데 이거는 이제 옵셔널입니다.
그 이제 서플라이어 부분에서는 템플릿 해정이 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어떤 RFQ가 나간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 저는 간략하게 2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는 선택을 하고서 X 딜리트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2개를 해놓고, 그다음에 리뷰에 들어가시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액션에서 밸리데이션 기능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밸리데이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세이브 또는 퍼블리시를 통해서 해당하는 공급업체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우선 퍼블리시를 바르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하시게 되면은 생성되는 RFQ 번호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31784라고 하는 네고시에이션 번호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급업체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언 리라고 하는 공급업체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라이언 리로 로그인을 하시면 서플라이 포털에 들어가셔서 화면 하단에 있는 네고시에이션의 뷰 액티브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생성한 31784 랩톱 소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게 있는 걸 보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인지를 했다. 내가 요건에 대해서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Create Response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Create Response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RFQ에 대한 오버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quirement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앞서 문의사항들, 서티피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라인즈로 들어가셔서 라인즈에서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50불을 넣겠습니다. 450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기능을 통하여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서밋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급업체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음차라는 것들이 확인을 받고요. 다음 두 번째 공급업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업체는 존팀이라고 하는 회사로 들어가 볼게요. 존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네고시에이션, 액티브 네고시에이션에 들어가셔서 랩톱 소싱을 선택을 하시게 된 다음에 레스폰스를 합니다. 레스폰스 부분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리퀘어먼트에서 구매자가 요청한 질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하고요. 라인즈로 들어가서 초반의 룰 설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베스트가 얼마다. 근데 요거를 참조 삼아서 우리는 440불에 하겠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다 입력이 됐으면 여기서 밸리데이션 하고 서밋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밋 하게 되면 공급업체가 이제 음체라는 것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다음은 이제 구매자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이후의 액티비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켈빈 로스이기 때문에 켈빈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노티피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해당하는 요 31784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업체들이 응찰을 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고시에이션에 들어가시면 네고시에이션의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 리센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행을 한 최근에 작업한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저희가 최근에 작업한 31784 부분을 클릭합니다. 31784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액션 중에 보시게 되면은 모니터, 애널라이즈, 모니터, 매니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처음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분석해서 네고시에이션, 애널라이즈 네고시에이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공급업체들이 응찰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이제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오버올 랭크. 이거는 이제 룰 설정에 의해서 단가가 가장 낮은 업체가 어디인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럼 시스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건지, 어워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이 리코멘드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요 EIP라고 하는 회사가 최적의 업체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공보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할 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음 클로즈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클로즈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클로징이라고 하는 CG를 공보업체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어워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워드를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뷰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스템에 추가 레코멘드 해주는 업체들을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accept recommendation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accept recommendation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프로벌 과정을 통하여 상위에 있는 담당자에게 어떤 RF건에 대해서 어떤 공급업체가 어떤 조건으로 인터넷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bmit for Approval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어프로벌 디시전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수행을 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향후에 응찰 상위에 있는 어프로버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을 가지고 앞서 자동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제 단가 계약 BPA 또는 PO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고시에이션을 만들고 공급업체들에게 인바이트를 하게 되면 공급업체는 서플라이 포털을 통해서 응찰 작업을 하고 응찰된 정보는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시스템이 리코멘드 해주는 정보에 따라 혹은 구매 담당자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워딩해서 어프로벌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OCEI 오라클 클라우드 OCEI 오라클 클라우드 OCEI 오라클 클라우드